단기적으로도 침체가 올 요인들이 너무 많다. 식품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비료 가격이 뭐 너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들어서 이머징 3랑카도 굉장히 안 좋았고 뭐 유럽도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지금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미국은 언제나 그랬듯이 나 혼자 살겠다고 모른 척 할 것이다. 네, 다음은 이제 레이시 헌트입니다. 이제 레이시 헌트는 굉장히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42년생이에요. 네. 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요. 힘코라고 이제 채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략 한 이제 4조 원이 넘는 거의 5조 원 가까운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 박사거든요. 원래는 이제 학자 출신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브람슨 상이라고 경제학에서는 좀 이제 권위가 있는 그런 상을 수상한 적도 있는 학자고, 그리고 이제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8.2%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앞서 뭐 폴트리저 존스나 이런 사람들랑 보면은 에이 8.2%가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채권으로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채권업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지. 채권왕 빌그로스도 뭐 연평균 수익률이 한 4에서 5%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이제 기록을 대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연평균 8%는 정말 압도적이네요. 채권으로 그것도. 이분이 이제 보통 이제 장기채 올인을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의 주장은 뭐냐?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그래프 한 장으로 설명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M2 광의통화의 증가율과 ODL은 이제 은행의 예치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둘의 증가율을 나타낸 건데, 한마디로 레이시 헌트의 주장은 이 경제의 특히 물가는 이 통화를 따라간다. 이제 밀턴 프리드만의 말처럼 이제 모든 인플레이션은 그냥 모든 게 다 화폐 현상이다. 그래서 이 통화 증가율만 보면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증가율이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거품이 쌓이고, 근데 또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물가가 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국면에서 쌓였던 거품이 굉장히 또 과격하게 터져버린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M2 증가율을 보면은 이미 급격하게 올랐고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이 급격하게 침체를 맞이하고 자산 가격이 또 굉장히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ODL이라고 요거를 표시해놨는데, 요걸 왜 표시해놨냐, 이제 이 레이시 헌트가 항상 하는 주장이 있거든요. 이제 M2의 선행 지표가 은행의 예치금이다. 그래서 은행의 예치금의 흐름을 보면은 M2가 어떻게 될까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ODL이 M2보다 훨씬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보기에는 앞으로 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과격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급격한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것도 힘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설명하겠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것도 많이 보고 이걸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네, 통화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잘 맞았는데, 근데 이분이 보시기에는 지금 경기 침체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서 더 아무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 ODL도 더 빠지면서 지금 여기서 보신 요 그래프보다도 통화량이 더 지하를 뚫고 내려갈 것이다, 통화 증가율이. 근데 그 근거는 뭐냐? 이분이 그걸 보니까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놓으셨는데, 한마디로 이 파란색 선은 은행의 예대 마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빨간색 선은 이 앞서 보신 예치금의 증가율, 예치금의 이제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보니까 은행의 예치금의 증가율이 은행의 예대마진 수익률을 따라가더라. 그 예대마진 수익률이 은행의 예치금의 증가율을 한 1년 정도 선행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은행의 지금 예대마진이 굉장히 급격하게 안 좋아지네. 그러면은 은행의 이제 예치금 증가율도 더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M2는 예치금을 또 따라가니까 앞으로 여기서 더 안 좋아지겠네. 이러면은 도대체 이 경기 침체의 끝이 어디냐? 와, 너무 안 좋아 보인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이 고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캐시우드랑 논리는 똑같습니다. 고용은 허수다. 엔잡러가 많다. 그 근거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하락하는 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는데 왜 이 생산성은 증가를 안 하냐? 임금이 올라가고 그만큼 이제 이 인건비 지출이 많아지면 생산성도 올라가야지. 근데 이제 이 생산성이 안 올라간다는 거는 M잡러가 많아서 한 사람 이제 원잡, 투잡, 쓰리잡 뛰면은 그 사람의 이제 일의 능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잡을 뛸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 경기 침체도 이제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거로는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이제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면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이제 급격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레이시 헌트의 말로는 지금 중국이 무슨 대출 증가율이 늘었다고 해서 중국 경제 그렇게 안 좋은 거 아니야? 대출 증가율 늘어나면 뭐 중국 경제가 다시 뭐 리바운드 하나? 좀 괜찮아지나? 라는 이제 이 지적들이 있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왜냐면은 중국은 자국에서 일어난 이제 자본으로는 성장을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이 한창 성장할 때를 보면은 대출 증가율도 늘어나지만 이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났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늘어나서 그걸로 이제 중국이 성장을 한 건데 지금은 이렇게 달러가 빠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외국인 자금이 빠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고 다른 나라도 사정이 또 똑같다. 연준이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제 외환 자금이 빠지면서 다른 나라도 다 같이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실질 임금이라든지 뭐 저축률이라든지 이런 게 하락하는 거는 침체 직전에 나타나는 뭐 전형적인 징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보면은 3분기 GDP 성장률도 잘 나왔고 4분기도 또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침체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함정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자세히 뜯어보면은 내구재 소비 항목이라든지 이제 고정 투자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더라. 근데 이게 GDP 성장률은 전체적으로 잘 나오는데 이게 미래의 흐름을 알려주는 내구재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요런 게 하락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전형적인 침체 징후더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게 침체 징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GDP 자체를 분석해 보면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약간 왜곡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침체가 오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버블이 쌓였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또 급격하게 이제 이 버블이 빠질 텐데 이 과정에서 레버리지가 높은 금융기관들이 줄도산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분 같은 경우는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아 보인다. 단기채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채권이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았습니까? 채권 금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렇게 채권이 안 좋았던 거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소화하면서 채권이 지금까지 안 좋았는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시장의 주요 테마가 될 것이므로 또 침체 이제 국면에선 채권이 잘 해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이 다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채권에 대한 투자를 좋아한다 라는 것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이시 헌트의 주장이었고요. 레이시 헌터 네. 얘기도 무서운데 제레미 그랜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긍정적인 순으로 배열을 했다. 아하. 그래서 역시 마지막 주인공은 이제 제레미 그랜섬이 가장 부정적인 분으로 이 위치를 시켰고요. 얼마나 또 어렵게 얘기하실지 긴장을 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레미 그랜섬 하면 이제 버블 감별사로 유명합니다. 90년대에 이제 일본 버블도 맞췄고, 펀 버블도 맞췄고, 금융위기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도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를 굳이 뭐 버블이라고 보자면은 어떻게 이번까지도 맞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분이 이제 버블 감별사임과 동시에 굉장히 또 이제 이 친환경의 매니아거든요. 실제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투자, 기후위기 쪽 투자를 뭐 이런 게 화제가 되기 전부터 먼저 하고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또 이쪽 분야에서는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레미 버블 같은 경우는 지금이 슈퍼 버블이다. 그리고 슈퍼 버블은 이제 3단계로 나눠지는데 마지막이 이제 경기 침체로 마무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레미 그랜섬의 기본 주장이고, 그럼 우선 뭐 3단계는 3단계고, 그럼 왜 버블은 버블이지? 왜 슈퍼 버블이냐? 아하. 이 제레미 그랜섬이 이제 이 버블과 슈퍼 버블을 이렇게 나눠서 정의를 하거든요. 네. 버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추세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전형적인 S&P의 이제 추세선에서 이제 표준 편찬 1에서 2 정도 벗어나면은 그냥 버블이고, 이게 2.5 이상 벗어나면은 슈퍼 버블이다. 슈퍼 버블은 뭐 역사상 한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대공황 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닷컴 버블 때였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이 이 표준 편차에서 한 2.5 이상 벗어났기 때문에 슈퍼 버블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슈퍼 버블 특징이 이제 주식만 버블이 아니라 다른 자산군에서도 버블이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슈퍼 버블의 특징인데, 이분 진단으로는 주식에도 버블이 있고, 부동산에도 버블이 있고, 채권에도 버블이 있고, 뭐 여러 군데 버블이 많기 때문에 슈퍼 버블이라고 또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게 모든 자산이 다 오른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2022년에 나타났던 현상인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은 게 없었잖아요. 채권도 빠졌고 부동산도 빠졌고 전부 다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빠지는 동안에 이거 빠졌으니까 딴 데 가볼까 하면 딴 데도 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슈퍼버블의 이제 최종장에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슈퍼버블은 패턴이 있다. 3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1차 붕괴, 1차 붕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다. 중간에 잠깐 상승을 했다가 마지막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최종적으로 붕괴를 하면서 이제 슈퍼버블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붕괴가 그럼 1차 붕괴에서 끝나지 왜 이렇게 뭐 나눠지냐? 중간에 왜 베어마켓 랠리가 왜 나오냐? 이제 랠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가격의 초두 효과와 기업의 실적이 후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마디로 그겁니다. 처음에 이제 버블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이 쭉 빠지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주식이 싸 보인다는 얘기죠. 아니 이제 주식이 얼마 전까지 이 주식이 100달러였는데 지금 이게 가격이 엄청 빠져서 뭐 50달러, 60달러 하네. 야, 이 정도면 충분히 빠진 거 아니야? 충분히 싸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은 100은 너무 비싼 거고 50, 60도 아직까지 너무나 비싼 건데 그냥 이전 가격과 비교해서 싸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매수 심리를 한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이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주장은 이제 기업 실적이 후행을 하더라.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면은 이 기업 실적이 바로 나빠지는 게 아니라 기업 실적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러면은 나중에서야 나빠지기 때문에 이 나중에서 나빠지는 이 중간 기간 동안에 랠리가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가 나쁘다는데 기업 실적 아직 멀쩡하네. 그러면은 뭐 이 리세션 안 오는 거 아니야? 이제 경기 침체 안 오는 거 아니야? 요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또 요것도 매수 심리를 자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왜 하필이면은 슈퍼버블이 꼭 마지막에 리세션으로 끝날까? 왜 침체로 끝날까에 대해서는 버블 자체가 경제에 대한 착각으로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낮고 성장도 잘 나오고 노동시장도 튼튼하고 기업은 돈 잘 보고 뭐 이런 환경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는 심리 때문에 이제 버블이 생긴 거기 때문에 환경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은 버블이 터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버블이 리세션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착각. 그러니까 경제가 좋은 게 아닌데 좋다고 얘기했다. 버블이라는 게 이 슈퍼버블이 21년도에 터졌어야 되는데 21년도에 안 터지고 22년도로 미뤄지면서 오히려 이 버블의 크기를 키웠다. 버블이 터지는 과정이 더 큰 피해를 남길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레미 그랜섬의 주장입니다. 2020년도부터 계속 버블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이렇게 왜 버블이 껴있냐. 이분이 봤을 때는 지금이 가격이 충분히 하락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품이 있다. 이제 그 근거로는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제레미 그랜섬 본인이 계산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제 PER의 PER이고 그리고 이제 남색은 실제 이제 PER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쭉 대비해 보니까 이제 본인이 맞다고 계산한 적정 PER로 실제 PE가 따라오더라. 뭐 이국면 같은 경우는 자신이 계산한 PE와 실제 PE가 괴리가 벌어졌지만 결국 이렇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또 이때 당시 자신이 계산한 PE보다 더 내려갔지만 다시 따라잡긴 했고 그래서 보면은 내가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변동성이라든지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봤을 때는 지금보다 PE가 훨씬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버블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PE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S&P 500이 3000 밑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GMO에서 계산하는 Explaining PE 모델이라는 것이 결국 이분이 얘기하는 ROE나 인플레이션 변동성 그리고 GDP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이 정도의 PER이 적당하다라고 계산한 값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값이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스무스하게 움직이죠. 변동성이 좀 덜하게. 그런데 이 값으로 따져봤을 때 S&P 500은 3000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네.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뭐 이제 이 외에도 뭐 단기적으로도 침체가 올 요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식품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비료 가격이 뭐 너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머징 올해 뭐 스리랑카도 굉장히 안 좋았고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 뭐 유럽도 말할 것도 없죠. 유럽 경제도 타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미국은 언제나 그랬듯이 나 혼자 살겠다고 모른 척 할 것이다. 나 뭐 지금 니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나 물가 잡아야 돼. 나 금리 계속 올릴 거야. 뭐 이렇게 뭐 니네 뭐 어떻게 난 모르겠다. 이렇게 나만 살겠다 혼자 이제 금리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이제 이 글로벌리하게 침체를 불러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제레미 그랜섬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또 부동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 뭐 중국은 이미 부동산 홍역을 앓았고 제레미 그랜섬이 봤을 때는 미국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빠질 텐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경제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이렇게 중국과 미국에서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빠진다? 이거는 침체가 온다는 강력한 사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긴축을 하고 기업 규제를 하고 세제를 부과를 한다. 근데 이 제레미 그랜섬이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미국 정부가 긴축을 하냐 아니면 이제 재정 확대를 하냐 이거에 따라서 기업 실적이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 급격하게 긴축을 할 때는 기업 실적도 급격하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긴축으로 인해 기업 실적이 타격을 받으면서 또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 장기적으로도 좀 침체가 길어질 것이다 라고 아직도 얘기를 안 하면서 끝났군요. 네. 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이제 인구 감소, 뭐 이건 많이 한 얘기죠. 인구 감소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원자재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를 했습니다. 비료에 여러 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포텐시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로코에 70%가 있거든요, 매장량이. 이렇게 이제 원자재라는 게 중요한 원자재들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균형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은 원자재가 이제 영향을 받고 이게 경제에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장기적인 침체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기후변화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고 거의 선구자 중에 한 명인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침체 요인이다. 뭐 유럽도 이번 독일의 라인강이 이제 수위가 낮아지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홍수가 앞으로 잦아지면은 기반이 침식이 되면서 이 농사할 수 있는 땅도 점점 줄어들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요인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제 본인 주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 고갈, 그리고 환경 변화가 장기적으로도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부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캐시 우드부터 시작해서 제레미 그랜섬까지 4명의 구루들이 우리 투자와 관련돼서 특히나 이제 장기 침체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상당히 무섭다라는 이제 주장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간을 내서 앞에서부터 한 명씩 의견을 좀 간단하게라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캐시 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이 이제 좋은 침체로 갈 수 있고, 뭐, 명목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도 오르는 그런 침체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이 전형적인 안 좋은 침체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 그리고 그 열쇠는, 그 향방은 연준이 쥐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캐시우드의 주장이고요. 네, 캐시우드는 그래도 지금까지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생산성이 많아져서 공급이 많아져서 생기는 디플레이션이지 괜찮다라는 쪽이었는데 연준이 너무 과도하게 긴축하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이 새로운 이제 주식의 승자가 나타날 거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제 넥스트 팽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음 이제 팽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캐시우드의 주장이고요. 빅테크는 끝났다. 그 다음에 폴 튜저 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교과서적인 침체로 가는 거다. 뭐 지금 금융 환경 지수도 안 좋고, 근데 지금 뭐 이제 금융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뭐 이제 침체로 안 갈 도리가 없다. 침체로 들어가면은 계속 앞으로 한 주식이 10% 정도 빠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단기 금리가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2년물 금리가 꺾이고, 연준이 피봇을 하고, 그리고 주가가 그 이후에 급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폴 튜저 존스의 의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피봇이 맞는지 언제 오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시고, 그래도 폴 튜저 존스는 여기서 한 10% 조정이면 뒤에 설명할 두 분에 비하면은 순한 맛이에요. 네. 아주 순한 맛이죠. 네네네. 그 다음 이제 레이피언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M2 증가율이 급격하게 치솟다가 급격하게 빠지고 있으므로 또 이제 급격하게 빠지는 것만큼 급격한 침체가 올 것이다. 급격한 침체가 오는 과정에서 이제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끼고 운영하는 금융기관들, 뭐 대표적으로는 빌황이 그런 사태 중 그런 이제 예 중에 하나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이제 금융기관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채권 자산이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 침체가 시장의 주요 이슈가 되면서 침체 기간에는 이제 채권이 잘 해나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또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 제레미 그랜섬 같은 경우는
지금이 이제 버블도 아니고 아주 이제 슈퍼 버블인데, 슈퍼 버블은 보통 이제 1차 붕괴, 그 다음에 중간에 베어마켓 랠리,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서 마지막에 거대하게 버블이 터지면서 마무리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1차 붕괴가 터졌고, 이제 올 여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엄청나게 대하락을 할 것이다. 뭐 S&P가 3,000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랜섬의 주장입니다. 지금 이제 마침 연준의 피봇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어쨌든 이 네 분의 의견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해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릭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